자, 그렇다면 사람들이 어떤 명품 브랜드 또는 엄청 비싼 차 이런 것들에 끌리는 메커니즘은 뭘까요? 뇌 안에서 그 특정 소비를 할 때 도파민이 더 많이 분비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소비를 하는 것 자체가 나에게 보상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뇌가 더 큰 쾌락을 느끼게 되는 거죠. 나의 순간의 쾌락을 위해서 쇼핑 중독과 같은 상태에도 들어가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안녕하세요. 뇌과학 박사 장동선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소비를 할 때 뇌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해요. 간단하게 앱으로 주문했다가 반품하고 이게 너무 편리해지다 보니까 우리가 몇십 년 전하고 비교해보면 아마도 대부분의 현대인은 훨씬 더 많은 소비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소비를 하게끔 만드는 그 뇌 안의 메커니즘은 뭘까? 이 영역 역시 최근 10년 동안 뇌과학에서 아주 관심 있게 다뤄본 영역입니다. 우리가 소비를 할 때는 크게 두 가지의 시스템이 작동을 해요. 하나는 내가 필요해서 소비하는 거죠. 이빨을 닦아야 되는 칫솔이 없다. 칫솔을 사는 거죠. 필요에 의해서만 물건을 사냐? 아니라는 걸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전혀 필요하지 않은데 사는 물건들이 되게 많죠. 우리의 감정을 자극하기 때문에 사게 되는 물건들입니다. 기분 좋아지려고 사는 거예요. 모든 물건들이 나를 다 똑같이 기분 좋게 할까?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돈을 쓰게 만드는 대표적인 제품들의 경우에는 특정 종류의 욕망을 만족시켜 줍니다. 바로 어떤 특정 물건에 대해서 느끼게 되는 애착감.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사실 사람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 사람과는 딴 사람하고는 다른 우리만의 어떤 특별한 본딩이 존재해. 이럴 때 이제 정말로 연애를 하게 되고 더 가까워지게 되는 거잖아요. 비슷하더라. 우리가 누군가를 특별하다고 느끼고 애착감을 느끼게 될 때 뇌에서 분비되는 물질은 다름 아닌 옥시토신입니다. 어머니와 자식 간의 특별한 유대감, 내 자식만은 정말 특별하다고 느끼게끔 만드는 그 물질이 다름 아닌 옥시토신인데, 되게 흥미롭게도 어떤 제품과 브랜드의 그런 애착감을 느낄 때도 뇌에서 옥시토신이 분비된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요, 그 반대로도 이걸 증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제품이나 브랜드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이 사람이 모르게 옥시토신을 막 뿌려주잖아요. 코를 통해서 흡입이 되면서 이 제품에 대해서 더 강한 애착감을 느끼게 되고 특별한 영향감을 느끼게 돼요. 근데 한 번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되잖아요. 그럼 나중에도 야, 저 제품이 좋지. 야, 저 제품은 딴 제품을 못 따라가. 이 제품에 대해서 그런 애착감이 형성되게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연구도 있습니다. 우리는 감정을 외부 자극, 경험으로만 느끼지 않아요. 그 이전에 기억을 통해서도 느끼게 되어 있거든요. 이 실험은 1992년도에 진행됐던 실험입니다. 블라인드로 사람들에게 코카콜라와 펩시콜라의 맛을 보게 한 거예요. 내가 뭔지 모르고 블라인드로 마셨을 때는 사람들이 이 콜라도 맛있고 저 콜라도 맛있네. 자, 근데 흥미로운 거는 블라인드가 아니라 코카콜라, 펩시콜라를 알고 먹었을 때 반응이 완전 달라졌어요. 65%가 코카콜라가 더 맛있다라고 말하고 23%가 펩시콜라가 더 맛있다라고 얘기를 했다. 이들의 뇌에서는 대체 어떤 변화가 있었던 걸까? 어떠한 영역들이 활성화가 되었는가를 봤을 때 해마를 포함해서 기억과 관련되어 있는 시스템들이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었거든요. 무슨 얘기냐? 내가 어떤 브랜드를 소비할 때의 맛으로만 평가하는 게 아니라 이 브랜드에 대해서 쌓여진 경험이 있는가 없는가의 유무가 선호도를 많이 좌우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어떤 긍정적인 기억들, 이러한 것들이 같이 활성화될 수 있게 해주는 제품의 소비에 우리가 더 끌리게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들이 어떤 명품 브랜드 또는 엄청 비싼 차 이런 것들에 끌리는 메커니즘은 뭘까요? 그 소비 자체가 내 스스로 느끼는 나의 사회적 계급을 올려준다라고 느끼게 하기 때문에 뇌에게 쾌감을 준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사실 어느 정도는 동의할 수 있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도 그런 말이 많이 돌았죠. 자동차는 승차감보다는 하차감이지. 그런 비싼 차를 탈 때 나를 봐주는 시선, 이거를 즐긴다. 이게 그냥 있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2000년대 초반에 독일의 여러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봤는데, 일반적인 보급형 자동차 브랜드가 아닌 되게 비싼 명품 자동차 브랜드를 사람들이 봤을 때 뇌 안에서 도파민 분비를 하게 되는 흑질과 좌핵, 요쪽에 이제 활성화도가 높아졌다라는 걸 보여주는데,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 그 특정 소비를 할 때 도파민이 더 많이 분비되는 거예요. 하나의 보상으로 여긴다라고 하는 거죠. 일종의 사회적인 인센티브, 사회적인 보상 효과입니다. 비싸서
명품이라서 럭셔리라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멋지다고 알아주면 그게 나의 뇌의 입장에서 보상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개인적으로는 딴지를 걸고 싶어요. 이 소비가 주는 순간적인 만족에 우리가 중독돼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우리는 원하는 소비보다 원하지 않는 소비를 할 때가 훨씬 많아요. 처음에는 그냥 모닝만 사도 되겠지 하다가 새로 나온 레이는 캠핑카도 있던데 근데 레이 말고 하이브리드 SUV 뭐 이렇게 가다 보면은 점점 더 이렇게 올라가면서 갖고 싶어 하는 게 더 많아지고 욕망은 끝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꼭 원해서 하는 소비가 아니라 순간의 욕망에 휘둘려서 소비를 하게 되는 경우들도 많은 것 같아요. 순간의 쾌락을 위해서 내가 필요도 없는데 자꾸 빚내서 쇼핑하고 있다. 이거는 또 다른 형태의 중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어떤 소비를 해야 더 만족할 수 있을까? 결혼하고 나서 깜짝 놀랐던 게 있어요. 제가 물건을 훨씬 더 많이 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뭔가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나 어떤 광고 뜨면 오 좋아 보인다 이러고서는 자잘한 소비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생각해보면 이 소비가 나를 항상 만족하게 했는가라고 보게 되면 사놓고 그 물건 별로 안 쓰거나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았던 케이스가 많은 것 같아요. 제 아내가 진짜 알뜰하거든요. 쓸데없는 소비를 거의 하지 않아요. 근데 그러다가 가끔가다 한 번씩 나 이거 갖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한 가지를 사면은 되게 오래 만족하고 잘 쓰고 굉장히 행복감이 높은 소비를 하는 거예요. 10년 넘게 보면서 제가 알게 된 게 있어요. 소비라는 것을 잘하는 거는 결국 어떠한 것이 나에게 가장 큰 만족감을 주는가 나를 잘 알고 있으면 하나를 사더라도 내가 더 잘 사고 더 잘 쓸 수 있구나. 제가 몇 년 전만 해도 이 얘기를 하면 공감해주는 분들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요즘은 이 얘기에 공감해주시는 분들이 조금 늘어난 것 같긴 합니다. 예전에는 뭐 비싼 차, 신차를 선호했던 이유가 그것이 어떤 사회적인 지위의 상징으로 보여져서 그런 차를 타고 다니는 것 자체가 나의 가치를 높여주는 것처럼 느껴져서 그랬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그 자동차라는 것이 나의 취향을 어떻게 잘 반영해주는가가 더 중요해진 것 같아요. 저는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영상은 헤이딜러에서 지원해 주셨는데요. 주어진 틀에서만 사는 거예요. 싫은데? 생각보다 많은 선택권이 있어요. 헤이딜러. 국산차건 외제차건 같은 가격대 안에서 나는 나의 취향에 맞는 차를 어떻게 잘 찾을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 중고차 시장에서 나의 취향과 개성에 맞는 차를 잘 고르는 게 오히려 나에게 더 큰 만족감을 줄 수 있고 더 많은 도파민을 분비하게 해줄 수 있는 메커니즘이 되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저의 경우에는 중고차 많이 사고 팔고 있는데 제가 만약에 중고차를 사고 팔 때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뭘까라고 보게 되면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차를 사는가? 라고 하는 부분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냥 차에 연식만 써있고 뭐 차 종에 대한 내용만 있으면 좀 신뢰하기 어려웠던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되게 투명하게 이 차가 뭐 사고가 있었는지 이 차는 누가 어떻게 타고 다녔는지 이 차의 히스토리에 대해서 더 많은 정보를 얻었으면 좋겠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바랬었는데 오늘 저희 영상 브랜디즈 협찬해주신 헤이딜러 쪽의 기능을 보니까 중고차 숨은 이력 찾기라는 기능이 있더라고요. 이거 좋다. 이건 분명히 차를 사고 파는 사람들에게 어떤 신뢰 형성을 하는 데 있어서 되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꼭 필요한 기능이라고 느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차를 살 때 뭐가 중요할까? 오디오가 좋아야 돼요. 저는 음악을 들을 때 굉장히 큰 행복감을 느끼거든요. 나름 클래식 음반만 3,500장을 모았어요. 근데 이제는 그 음반들을 들을 기회가 별로 없어요. 항상 바쁘게 어딘가 움직이는데 내가 온전히 음악을 들으면서 행복해할 수 있는 시간이 어디냐? 차 타고 달릴 때예요. 그래서 차의 오디오 시스템이 좋으면 행복해요.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달리면서도 차가 막히면 짜증나잖아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새로 나온 음반을 들을 수 있다. 그 음악을 들을 생각에 행복합니다. 이렇게 사람마다 행복감을 느끼게 해주는 포인트가 다른 거고 나에게 어떠한 행복감을 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소비를 볼 때 소비 자체를 안 좋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필요 없는 소비를 왜 하느냐. 그렇지만 또 다르게 보면 소비를 많이 하는 것이 경제를 살리기도 하고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도 많이 가져오고 결과적으로는 소비를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가장 만족스러운 소비를 하는 게 중요한데 그 만족스러운 소비라는 거는 결국 내가 나 자신을 잘 알고 소비를 하면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 같고 만약 내가 스스로의 취향에 대해서 개성에 대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잘
모른다라고 한다면 거꾸로 소비 이후에 나를 관찰하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알아가는 그러한 배움의 과정으로 소비를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단순히 소비에 순간적인 즐거움에만 혹하지 않고 소비를 한 이후에 스스로를 관찰하는 그 도구로서도 소비를 활용하면서 스스로에 대해서 더 많은 것들을 알아가고 여러분이 더 만족스러운 선택들을 많이 하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